자, 이번 시간에 제9절의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관련된 서식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과세사업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세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이나 어떤 용역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지고 과세 매출이 이루어지는데, 반면에 그와 관련했을 때 대부분의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면세 쪽으로 해서 매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사업이 영위된다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이제 과세 사업 쪽의 매출 쪽의 매출세액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세금 계산서는 아니지만 계산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율을 따라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업 목적상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재를 보시면요, 그 중간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제율이라고 해서 몇 가지 표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반 업종에서는 102분의 2죠. 만약 중소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104분의 4까지 나와 있습니다. 음식점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밑에 나와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우리 수준에서는요, 최소한 실무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두 가지, 위에 있는 두 가지, 일반적인 공제 102분의 2와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체다라고 하면 104분의 4 정도는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확정신고 시 한도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 법인사업자가 예전과 다르게 조금 범위가 달라졌죠. 그래서 한도율에 보시면 법인사업자는 100분의 4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수업 목적상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따라하기를 보시면요, 주식회사 낙동을 선택해서 다음 사항을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관련했을 때 제조업체인데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했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공제율을 갖다 선택한다라고 하면 102분의 2를 갖다가 반영해 주셔야 되겠죠. 면세 농산물은 과세 사업에 사용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장된 내용은 전혀 무시하고 제시된 내용에 한해서만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이때 일기 예정 신고 시 그 관련된 이제 매출 내역이 나와 있고요. 확정 신고 때 2,500, 전체적인 계가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일기 예정 시 의제매입세액 신고된 내용으로서 면세 금액이 500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액은 98,000 얼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기 확정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게 전부 다 이제 면세 재화에 대해서 구입을 어떻게 했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업자 매입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4월 1일 날짜 보시면 주식회사 한세라고 되어 있는데 축산물입니다. 이때 전자계산서를 갖다가 현금 매입해서 받아두었다라고 했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면세로 들어와서 과세 매출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면세 농산물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4월 3일 날짜 보시면 주식회사 영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반 영수증이라고 해서 현금 매입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주식회사하고 거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영수증밖에 이렇게 주고받은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월 5일 날짜 보시면 주식회사 상일 관련했을 때 수도요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계산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라는 것은 면세 농산물 관련했을 때가 그렇다라는 것이지, 그냥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라고 해서 면세 관련된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의제매입세액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 상일 관련했을 때도 잘못 이제 이거는 반영될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대상이. 5월 7일 날짜 보시면 주식회사 해일 관련했을 때 해산물을 들여왔어요. 이때 신용카드로 해서 들여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맞는 거죠. 예, 이렇게 면세 농산물을 적격증빙을 수취한 상태에서 받아두었다라고 한다면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농어민 매입분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농어민이라는 것이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렵겠죠. 이럴 때는 여기서 영수증에 대해서 증빙으로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어민 관련했을 때는 그냥 일반 영수증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시된 내용 보시면요, 사업자 매입분 거래 중에서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 매출 전표상에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어민 관련했을 때 매입한 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입력하지 말고 해당 서식에 직접 반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6월 30일에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했을 때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해서 일반 전표에 반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에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라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따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식만 작성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전표에 가서 뭔가 또 회계 처리까지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된 내용 중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 즉 사업자 매입분 관련된 내용에 있어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4월 1일 날짜의 한세와 그 다음에 5월 7일 날짜의 주식회사 해일 관련했을 때 내용들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사업자 매입분 관련했을 때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매입 매출 전표상에 반영을 하라라고 했었습니다. 4월 1일 날짜에 볼게요. 여기 유형에서 전자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했었으니까 53번에 면세 입력하시고요. 축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거기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증빙 옆에 수량이라고 해서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 정도 이제 반영을 하고 공급가액은 330만 원입니다. 코드에 보시면 한세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로 해서 받아두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관련된 회계 처리하라고 했었으니까 보세요. 증빙에서 전자계산서 밑에 현금 매입분이라고 했었으니까 현금으로 체크를 합니다. 현금. 그러면 하단에 분계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죠. 원재료 출금 전표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밑에 보면은 적요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부분이 의제 매입세 공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이 적요란에 입력하는 데 있어서 이걸 좀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적요가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6번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의 자동 반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하셔야지 이후에 해당 서식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입력을 매입 매출 전표상 반영하시고 하단에 적요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6번을 갖다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의제 매입 관련했을 때 일반 전표에 분기하는 내용에서는요. 또 다른 적요가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좀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7일 날짜로 해서 반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신용카드로 해서 들여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물, 면세 관련했을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밑에 매출 쪽에 매입 쪽에 보시면 이 카면이 있단 말이죠. 카면. 그래서 58번에 카드 면세라고 하시고 어떤 내용이냐면 해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보세요. 수량에서 10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0 넣어주시고요. 관련된 공급가액이 254만 원. 그리고 주식회사 해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사 보시면 국민카드라고 되어 있죠. 분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카드라고 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카드로 해서 이게 이제 국민카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지급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재료를 들여오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한다면 계정 과목은 뭘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미지급이 아니라 여기서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면세 관련된 부분이 이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상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동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적요란에 있어서요. 여기 적요란에 이 부분을 갖다가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의제매입세 공제 자동 반영분이라고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사업자 매입분 관련했을 때 이제 반영을 하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가겠습니다. 부가가세에 가셔가지고요. 이 의제매입세 공제 관련했을 때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끌어와야 되겠죠. 보시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조회 기간에서는 지금 내용 보시면 일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월에서 6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식회사 해일과 한세 관련했을 때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5월 7일 날짜로 해서 이런 내용들 공제율은 102분의 2로 해서 지금 되어 있고요. 한세 관련했을 때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수량이라든지 공제율 중소제조업체가 아니다라고 했었으니까 일반적인 102분의 2를 반영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여기 농업인 관련했을 때 내용은 매매출전표상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서식에다가 추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농업인 관련했을 때 내용을 이제 반영을 해보도록 하죠. 기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731013이고요. 1247017에서 입력하시고요. 취득일자는 2019년 6월 10일입니다. 농업인이라고 표시하시고 물품에서는 견과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과류. 그 다음에 수량은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입한 가액은 116만 원. 공제율은 1번 체크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입력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사항을 갖다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가 있다라고 해서 100분의 40이라고 했었거든요. 이 한도율 달라졌죠. 그러면 여기 과세표준 예정분과 확정분은 어떻게 숫자를 넣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교재에서 이미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개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매출 내역이라고 해서 예정과 확정 시에 각각 1,500과 그 다음에 2,500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 이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 대상의 금액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금액들을 갖다 이제 다 더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700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예정 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기 예정 시 의제매입세 세액 신고 내역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의 면세 매입 금액이 500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정 신고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확정 신고.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의제매입세 관련했을 때 여기에 이제 1기가 있고 2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정과 확정 때 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정 때 신고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확정 때 신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2기 걸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때 예정 때 내용이 반영됐다라고 하면 확정은 요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즉 4월에서 6월, 7월에서 10월에서 12월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전체에 대해서 다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요거를 빼야 되니까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요것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자,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일단 과세표준 관련했을 때 예정과 확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한도액이 제시가 돼 있고 단기 매입분이 나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해일과 한세와 기만세까지 더하게 되면 700이지만 1기 예정 때 500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까지 포함해가지고 합산해야 돼요. 700에 500까지 더해야지 1200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1기 때 500과 그 다음에 1기 예정입니다. 예정. 그 다음에 확정할 때 얼마요? 지금 700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서 120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1200. 그리고 나서 지금 1기 때 의제매입세 공제로 해서 98,000 얼마를 갖다 이제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제받은 예정때의 금액을 갖다 여기다 또 넣어야 되겠죠. 98039로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확정때 공제할 세액이 13만 7,255원 이렇게 해서 계산된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관련했을 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제시된 내용 중에서 일단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세 농산물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적격증빙에 대한 수치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정확하게 거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수도요금 면세 품목이지 면세 관련된 농축수산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농어민 관련했을 때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주민번호로 해서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기 매입분 계산할 때 일기의 예정과 확정을 다 합해가지고 계산하고요. 밑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여기 처리를 하게 되면 이번에 확정 때 받아둬야 될 관련된 금액이 정확하게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장을 하시고요.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4월에서 6월분을 갖다가 다시 불러야 되겠죠. 이때 아니요 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달라진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의제매입세액 관련했을 때 보시면 우리가 해당 서식의 내용을 갖다 반영하니까 이 700과 요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이제 4월에서 6월 신고니까 당해분 것만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이제 4월에서 6월 것까지만 들어간 거고, 일기에 500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한도 계산할 때는 들어가지만 부가세 신고서상에는 이제 이번에 들어간 거 4월에서 6월 것만 들어간 거고, 다만 여기서의 계산된 결과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 일기 중에서 예정분을 차감한 나머지로 해서 금액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으로 해서 들어갔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반 전표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클릭하시고요. 입력은 이제 4월에서 6월이기 때문에 과세기간 종료 시점으로 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6월 30일 날짜. 여기 이제 차변에다가 뭐라고 넣느냐 이런 얘기죠. 가만히 보시면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건 아니지만 마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매입해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 차변 쪽에 뭘 넣어야 되느냐라는데 이때는 원재료를 갖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 부가세 관련해 가지고 대급금 넣으시고요. 금액은 얼마냐라고 하면 137255가 되겠고, 차변 쪽으로 해서 원재료 넣는데 이때 137255가 되는데 주의하실 거, 이때 적요란이 있습니다. 적요란. 자, 적요란에 뭘 입력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밑에 적요에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어요. 아까 매매출 전표상 입력할 때는 6번 난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반영분이라고 해가지고 반영했었죠. 이걸 반영했었어요.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 시점으로 해서 의제매입세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이 적요에 입력할 때 6번을 넣는 것이 아니라 타계정으로 대책 8번을 여기에 든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입력할 때의 그 적요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는 6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번은 의제매입세 공제서 신고서상의 데이터를 끌고 오기 때문에 필요한 적요 번호고요. 이거는 이미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것이 아니라 8번에 타계정으로 대책을 갖다가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 있어요. 그래서 적요란에다가 8번 입력하시는 거 꼭 이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가가세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요. 제10절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철이라든지 폐지를 갖다가 주어서 고물상에 이렇게 넘겨가지고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면 중고자동차를 갖다가 이렇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상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마치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처럼 이제 빼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매입 매출 전표상에 입력을 하죠.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상의 데이터를 끌어오는 것처럼 적요란을 갖다가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에서는 6번으로 해서 입력했잖아요. 매입 매출 전표상. 재활용 폐점 관련했을 때는 7번 날을 입력합니다. 7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와 관련된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도 똑같이 이때 8번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죠. 좀 다릅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보시죠. 낙동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 입력하시오. 다음 매입 거래 중에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가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지금 여기서는 전체 그냥 다 입력하라라고 돼 있어요. 아까는 사업자분에서만 입력하고 농업인은 입력하지 말아라라고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전체 다 입력하라.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과세기간 종료 시점으로 해서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라라고 했으니까 전체 다 하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일자를 보시면요. 1월 3일 날짜로 해서 경기가 있습니다. 이때 고철, 전자계산서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월 3일 날짜를 보세요. 2월 3일 날짜. 자, 여기 2월 3일 날짜에 보시면 아산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입니다. 그런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증빙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에 따른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 받아서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재활용 폐점 관련했을 때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 외 나머지 걸로 해서 받았거나 관련된 증빙이 없을 때 마치 받은 것처럼 빼주겠다는 취지지 이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3월 5일 날짜에 보시면 김기수라고 해서 고철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아닌 분한테서 고철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증빙이 어떻게 영수증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금 매입분으로 해서 각각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된 내용 중에서 아산전기 거 빼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각각의 1월 3일 날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계산서 받았다라고 했었으니까 53번 유형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요. 고철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수량이나 단가가 제시되어 있으면 반영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안 나왔고요. 300이라고 하고 코드에서는 주식회사 경기가 되겠어요. 자, 경기라고 해서 조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경기가 있어가지고 체크하고요. 전자계산서라고 했으니까 전자분이라고 하고 분계도 합니다. 증빙 바로 밑에 보시면 현금 매입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1번 현금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의 데이터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에서 7번으로 입력한다라는 거죠. 자, F키로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뜨는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 관련했을 때 자동 반영번호는 7번 하시고 확인 이렇게 눌러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3월 5일 날짜로 해서 김기수 이 거래분에 대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날짜의 유형에서 자, 이거는 뭐가 될까요? 면세인데 특별한 증빙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면세 건별로 해가지고 반영하시면 돼요. 자, 면세 건별 60번으로 돼 있고요. 품목은 고철. 금액을 보면 1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김기수. 자, 김기수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개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거래처 코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분계는 어떻게 됐냐면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현금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하실 게 적요란에 있어서 이걸 데이터를 끌고 와야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 7번 난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F2키로 조회하신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 신고서 자동 반영문 7번으로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끌고 오게 해서 반영을 하고요. 다시 문을 닫고 부가가치세 클릭하신 다음에 이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회 기간에 보시면은 1월에서 3월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했던 주식회사 경기와 김기수 관련했을 때 각각의 내용들이 전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보시면 계산서와 영수증이라고 돼 있고 고철이라고 돼 있고 취득한 금액들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공제율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103분의 3을 갖다가 반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제액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영이 된 것이고요. 물론 밑에 보시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여기에 매입세 공제 관련했을 때 이렇게 확정 신고할 때 이제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예정 신고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제시된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시고 일단 서식을 갖다 어떻게 작성하고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는지만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매입 매출 전표상에 입력을 하고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신고서에 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입력한 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 저장하고 나오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회계 처리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입력한다라고 하면 3월 31일 날짜가 될 거란 말이죠. 이때 차변으로 해서 이제 입력한다라고 하면 원래 부가가치세 관련했을 때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은 건 아니지만 마치 받은 것처럼 계산해서 빼준다는 취지니까요. 뭘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차변에 부가세 이제 대급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아까 그 내용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91746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 쪽으로 해서 원재료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적요예요. 적요. 자, 아까 매입 매출 전표서상에 재활용 폐자원 관련했을 때 세액공제 신고서상의 데이터를 끌고 오려면 7번을 반영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다 그렇게 해서 반영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일반 전표의 입력에 있어서는요. 7번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8번을 갖다가 입력한다는 거죠. 타겟형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8번 입력해서 마무리 하셔야 된다는 거 봐주시고요. 예. 자, 이번에는요. 제 11절에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했을 때는요. 이런 개념을 좀 갖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관련된 서식을 작성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세 관련했을 때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갖다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이 좀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율 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환급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환급. 첫 번째 나와 있는 부가율이라는 건 뭐냐면 해당 회사가 매출액 대비 전체적인 부가가치세액을 갖다가 얼마 정도 내느냐를 갖다가 산정하는 것인데요. 이때 매입 관련했을 때는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을 갖다가 제외하고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고정자산의 매입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부가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을 나누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환급이라고 한다면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조기 환급은 예정 때도 가능하고요. 확정 신고할 때도 물론 들어갑니다. 어느 경우나 가능하냐라고 하면 사업 설비의 신설과 취득, 확장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상황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요, 아, 이게 지금 조기 환급에 대한 부가가세 신고구나를 갖다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죠.